오늘은 수입신고 필증 읽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업을 하시면 익히 들어보셨을 서류인데요. 수입신고 필증이 있어야만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고 수입신고 필증에 수입물품의 모든 데이터가 있기에 통관 이후에도 여러 관세사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수입신고 필증은 수입신고를 한 후에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세관에서 교부해주는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입면장이라고도 자주 불립니다. 수입신고 필증은 수입신고 전반 내용을 포함하는 갑지와 각 물품에 대한 내역이 있는 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갑지의 상단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수입신고 번호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때 생성된 제출 번호입니다. 관세사 보호, 신고연도 1년 번호, 그리고 수입을 뜻하는 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고일은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전송, 제출한 날짜를 말합니다. 3번 세관은 수입물품 반입지에 관할 세관과 과보호가 기재됩니다. 이미지상의 0204는 인천항 항만통관검사일과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L이 포워더 발행인 경우에 4번의 하우스 BL 번호, 27번에는 마스터 BL 번호가 기재됩니다. 포워더 발행이 아닌 선사 발행 BL인 경우 4번의 마스터 BL 번호가 표기됩니다. 일반적으로 BL 하나당 수입신고서 하나를 작성하나 BL을 분리하거나 일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5번 화물관리보호는 개별 화물에 부여된 고유 번호입니다. 6번은 입항일을 기재하며 입항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입항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8번은 보세창고나 터미널 등 장치장에 반입된 날을 기재하며 반입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기재됩니다. 9번은 징수 형태로 관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 전에 납부하는 경우 10일, 한 홀에 신고한 건을 모두 한 번에 납부하는 월별 납부하는 경우 43 등 여러 징수 형태 코드가 있습니다. (10번) 신고인은 수입신고인의 상호와 이름이 기재가 되며 일반적으로 관세사의 상호가 들어가겠죠. 11번은 실제 화물을 수입하는 소유권이 있는 당사자로 BL의 컨사이니가 해당됩니다. 12번 납세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와 동일하나 수입을 대행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 수입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13번 운송주선인은 포워더 정보가 기재됩니다. 14번 무역거래처는 수출자의 상호와 무역거래처 부호가 기재되는데요. 여기선 인보이스상 셀러에 해당됩니다. 15번 통관계획은 화물이 위치한 어느 시점에 통관을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적하 목록이 제출되고 입항이 되기 전에 하는 신고는 입항 전 신고로서 B로 기재하며 LCL 화물을 보세구역 장치 후에 신고하는 D가 있습니다. 16번 신고 부분은 관세사가 별도로 입력하여 신고하는 부분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페이퍼리스, 즉 서류 심사 없는 A로 신고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자동으로 B로 변경됩니다. 17번 거래 구분은 수입물품의 거래 형태에 따라 관세청에서 정한 부호를 신고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형태 수입은 10일, 무상견품, 광고용품은 87이 있습니다. 18번은 수입 목적에 따라 관세청 코드를 기재하며 대표적으로 일반 수입 20일, 면세품 수입 24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9번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FTA 적용하는 경우 Y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 N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 X로 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70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X로 기재합니다. 20번 가격신고서입니다. 수입신고서와 별도로 가격신고서 제출 대상인 경우 가격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는데요. 과세가격 1만 불을 초과하거나 잠정가격신고대상 등 관세법에서 정하는 가격신고대상만 가격신고서를 작성하며 Y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22번은 기일상 그로스 웨이트, 총중량과 포장개수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23번은 국내 도착 항구 또는 공항명을 기재하며 24번은 선박, 항공기 등 운송 형태와 FCL, LCL 등 운송용기에 대해 기재합니다. 25번은 화물을 선적한 국가를 기재하며 26번 선기명은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의 편명과 국적을 기재합니다. 29번 검사 장소는 화물이 반입되었거나 반입될 창고의 상호와 부호에 대해 기재하며 검사 선별 시 해당 창고에서 세관에서 검사하게 됩니다.
란 파트입니다. 수입신고서 작성 시 HS 코드와 원산지별로 란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 해당 란에 각 품목을 행으로 작성합니다. 30번부터 34번은 품명, 규격 등 해당 물품의 정보에 대해 기재합니다. 30번 품명은 관세율표 HS 코드의 품명을 기재하며 없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합니다. 31번 거래 품명은 실제 송품장에 기재되는 품명을 기재합니다. 상표명은 있는 경우 나이키 등 브랜드명을 기재하며 없는 경우 노로 기재합니다. 30번, 31번은 여러 행을 대표하는 품명을 적으나 32번부터 34번까지는 각 물품에 대해 행에 기재합니다. 인보이스상의 모델명과 디스크립션에 대해 영어로 작성합니다. 다만 3번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은 전격전압을, 일부 의류에는 성분과 그 함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35번부터 37번까지는 인보이스상의 수량 단가 금액에 대해 기재합니다. 38번 3번 부호는 해당 란의 HS 코드에 대해 기재합니다. 3번에 따라 세율, 원산지 표시 대상, 요건 대상 등 여러 사항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9번 과세 가격은 해당 란에 대한 과세 가격을 기재하는데요. 과세 가격이란 CIF 금액을 말합니다. 즉, 물품 금액의 운임,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미화, 원화로 기재합니다. 40번부터 42번은 각 란의 순중량, 수량에 대해 인보이스와 패킹을 보고 기재합니다. 환급 물량은 수입 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 시에 사용하는 물량과 단위를 기재하면 됩니다. 43번 CS 검사라는 세관에서 검사로 선별한 경우에 표시되는데요. 특정 란에 Y가 표시된 경우 해당 란에 대해 실제로 세관에서 형품 검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인 경우에는 검사 생략입니다. 46번 원산지 표시 방법입니다. 원산지 국가와 원산지 결정 기준을 기재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인 경우 표시 용어, 표시 방법에 대해 기재합니다. 원산지 표시 면제인 경우 면제 사유 부호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옆에 필증의 예시를 보시면 중국산이며 6단위 세번변 경기준에 의해 원산지 중국으로 결정되었고 원산지는 B코드, 실크인쇄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8번 해당 란이 요건 대상인 경우 요건 승인 번호와 요건 서류 이름이 기재됩니다. 49번부터 53번은 해당 란에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 등 세율과 세액이 기재됩니다. 세액은 과세 가격에 해당 세율이 곱한 값입니다. 감면 또는 분할 납부 적용 시 해당 감면, 분납의 사유부호와 감면액이 기재됩니다. 54번 결제 금액은 인도 조건, 인보이스 통화 종류, 인보이스 총금액, 그리고 결제 방법이 기재됩니다. 결제 방법은 실제 송금한 방식에 대해 기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TT는 단순 송금 LS, LU는 신용장, GN은 무상 결제입니다. 55번부터 60번은 총 과세 가격입니다. 신고건 전체의 총 과세 가격인데요. 과세 가격은 시앞서 말씀드린 CIF 원화를 말합니다. 2. F 조건은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도 조건이기에 운임과 보험료를 기재하고요. C. D 조건은 추가 과세 운임이나 보험료가 있는 경우 가산요소에 기재하며 그 외에도 관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요소나 공제요소가 있다면 기재합니다. 61번부터 63번은 신고건 전체의 세종과 세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64번은 세관에서 부여한 납부서 번호입니다. 68번은 해당 신고서를 전송하고 세관에서 접수 통보한 날짜이며 69번은 수입신고 수리된 일자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수입신고 필증에 대해 압축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수입신고 필증에는 인도 조건, 과세 가격, HS 코드, 요건 등 여러 법령을 이해해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업로드될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